네, 안녕하세요. 영상은 또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푸꾸옥 여행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행 다녀온 지 한참 지난 지금에 올리는 건 푸꾸옥은 4월까지 건기라서 마침 또 날씨에 맞춰 올리고 싶었던 거지 절대 귀찮아서 미루던 것은 맞습니다. 오전 9시 정도의 비행기가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 공항까지는 집에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일찍 나가서 공항 쌀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공항이라 비싼 편이긴 하지만 쌀국수에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특히 요즘 드는 생각이 해장에 넣은 국밥보다는 쌀국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 계시는 한인분들은 쌀국수로들 많이 해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비에젯은 또 연착되었습니다. 정말 10번을 타면 8번 정도는 연착이 되는 악명이 높은 비에젯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가신다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어쨌든 한참을 더 기다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우기였기 때문에 여행 기간 내내 비가 올 것은 일기예보로 보고 알고 있었지만 출발할 때 호치민 날씨는 맑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잠시. 도착해서 보니 아주 흐릿하네요. 푸꾸옥은 12월부터 4월까지가 건기라고 하는데 1월달에 보시는 지금 비행기 끊어서 따뜻한 동남아 휴양지를 즐기러 오세요. 푸꾸옥은 서쪽 위주로 발달돼 있고 동쪽으로는 아직 관광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아서 비행기에서는 주로 이런 녹지만 볼 수 있습니다. 도착하고 그랩을 불러서 바로 숙소로 갔는데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시골이더라고요. 그래도 푸꾸옥이 베트남에서는 한참 뜨고 있는 관광지인데 확실히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의 분위기가 강하네요. 체크인이 1시부터였지만 일찍 가서 짐을 맡겨놨습니다. 여행을 했던 2박 중 첫날의 숙소는 오션베이라는 숙소였고요. 보통 푸꾸옥을 가면 숙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형 리조트들을 많이 가신다고 해요. 저는 휴양보다는 관광을 좀 더 좋아하는 타입이라 애초에 대형 리조트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맛 고른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숙소 퀄리티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해안가 바로 옆에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목재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마을처럼 꾸며놨더라고요. 물론 1층과 2층은 다른 팀이 사용하는 겁니다. 좀 더 비싼 요금으로 1층짜리 독채만 있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완전 호화스러운 2층짜리 저택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저택은 수영장도 따로 있고 해서 가족 단위로 놀러오면 잘 온 곳도 괜찮아 보이겠더라고요. 색감이 아주 진한 웰컴 드링크를 마시고 라운지와 수영장 그리고 2층 식당을 구경하면서 커피 한잔을 했습니다. 분명 아는 맛인데 여행 중에 먹는 건 또 더 맛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해안가라 그런가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해안가 1시간 있으면 소금기로 머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 알죠? 마치 소가 핥은 것처럼. 대부분 관광지나 숙소는 해안가에 몰려있기 때문에 언제 가던 바람은 엄청날 거예요. 날씨가 어째 더 흐려지냐? 숙소를 도착했을 때가 11시 정도였는데 체크인은 오후 1시였어가지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미리 찾아놓은 근처 식당을 갔습니다. 온더락이라는 식당인데 피자랑 파스타 그리고 퓨전 음식을 파는 것 같았어요. 가게 이름이 온더락인데 정말 돌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햇빛이 쨍했으면 정말 낭만이 넘쳤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강해서 좀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무섭게 쳐요. 원래는 가장 앞자리를 앉으려고 했는데 파도 칠 때마다 물이 조금씩 튀어가지고 의자도 좀 축축하고 음식도 젖을 것 같고, 그래서 한 줄 뒤로 물러서면서 낭만 조금 포기하고 쾌적함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배 갑판 위에서 먹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여기 날씨 좋을 때 해질 때 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도 해변가 지역은 바람이 엄청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엄청 붐비는 곳이었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푸꾸옥 섬 자체가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예전보단. 구글맵에 보이는 리뷰 사진처럼 그렇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고 한 팀밖에 더 없었어요. 제가 시켰던 건 피자와 샐러드를 시켰었는데 저 샐러드는 태국 퓨전 음식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쏨땀 같기도 하고 피자는 맛있었고요. 근데 뭐 이런 곳은 음식보단 경치가 맛있어서 밥 다 먹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한참 있다가 갔네요. 오션베이를 쏘로 잡으신다면 겸사겸사 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특히 날씨 맑은 날에 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근처에도 숙소가 있었는데 아무리 제가 자연 느낌을 좋아한다고 해도 여기는 이 숙소는 정말 그 자연 그 자체더라고요. 위에 풀숲도 너무 무성하고
가구들도 다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찐 내추럴 러버들이 가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주로 서양인들이 방문하는 듯 했고요. 주위를 좀 산책하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숙소 입구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지만 캐리어 들고 다니기에는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카트가 필수로 있어야겠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목조 건물에 대한 로망이랄까? 현실에서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여행에서만큼은 좀 더 나무가 많은 그런 숙소를 고르는 편입니다. 이 오션베이라는 숙소는 동남아 감성을 잘 살리면서 투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숙소 어메너티, 인테리어 라운지, 숙소 주변 환경도 정말 아름다웠고요. 내부는 현대적이면서 동남아 감성을 살린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2층을 올라가는 게 좀 귀찮긴 했는데 1층은 주위 걸어다니는 사람한테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런 시선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1층은 정말 커튼 안 치면 다 보이더라고요. 선풍기도 있고 진한 우드 톤으로 가구 컨셉을 맞춰가지고 정말 오두막 안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오두막인가? 침구류도 어메너티도 다 좋았고, 에어컨이 좀 더웠다는 단점을 빼면은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좀 크네. 에어컨을 틀어도 밖의 온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위에 선풍기를 좀 세게 틀면 괜찮은데 숙소 들어오자마자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쪽에 있는 빈 원더스 였으나 4시에 도착을 해버렸고 오후 8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4시간을 위해서 1인당 100만 도, 약 5만 5천 원 정도의 거금을 들이기가 조금 아까웠습니다. 다 볼 수도 없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곳은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오토바이로 5분 거리에 있는 그랜드월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 자체는 입장료가 없어요. 메인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나무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입니다. 대나무 42,000개를 잘라서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을 형상화해놓은 건축물인데, 이 쇠랑 못 같은 그런 자재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내부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분위기도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가면 조명이 있어가지고 더 멋있더라고요. 우선 메인 입구 옆에 베트남 북부 지역을 테마로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알바생들은 모두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베트남 전통 놀이도 시간에 맞춰서 보여주고, 수상인형 놀이도 하고, 그림, 서예, 작지만 다양하게 꾸며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이렇게 짧은 퍼레이드도 한 번씩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정기적으로 유료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시간 맞을 때 겸사겸사 보러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때가 우기였어서 비가 오다 말다 했었는데 이 베트남 테마를 구경하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이곳은 비가 오니까 더 운치있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카페 하나 차렸으면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메인 게이트를 지나면 베네치아를 모방해서 만든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입구에서 수상택시 티켓을 타면은 수상택시를 탈 수 있고요. 아마 돈을 좀 더 주면은 배를 타고 노래를 불러주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은데 신박하더라고요. 상당히 잘 부르던데. 맑은 날에 가면 알록달록한 건물들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낮에 가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해가 지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지면 여기 조명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분수쇼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딱 여기까지 몇 시간 돌진 않았지만 푸꾸옥 관광지에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빈 원더스도 그렇고 이 그랜드월드도 공실률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아마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수백 미터를 따라 길 옆으로 건물은 지어졌지만 들어선 가게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짓담한 건물들도 수백 수천 개가 있거든요. 그래도 관광지 개발이 잘 돼가지고 다채로운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면은 좀 더 차 있으면 좋겠네요. 그랜드월드 구경을 마치고 찐 로컬 스파를 갔습니다. 사실 그랜드월드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이 명함 뿌리면서 영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마침 또 마사지를 가야겠다고 구글맵을 찾고 있어가지고, 근데 가격도 괜찮고 구글맵으로 검색해보니까 평점도 괜찮고 한국인들이 써놓은 긍정적인 리뷰들이 꽤 많더라고요. 완전 찐 로컬인데 괜찮긴 했었는데 아직 로컬다운 투박함이랄까?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스파였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로컬 스파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근처에 로컬 현지 음식점을 갔다 실망하고 바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오션베이의 저녁 모습은 더 고풍스럽네요. 밝지는 않지만 따뜻한 색감 가로등으로 잘 돼 있고 저녁에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내일은 어떤 재밌는 여행을 할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해먹 그물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닷소리 들으면서 한 30분 있었는데 마음이 잔잔하고 평온해지는 저녁이었네요.
역시 여행은 조식 먹는 재미는 빠질 수 없죠. 멋진 식당에서 멋지게 플레이팅 해놓은 조식을 먹었습니다. 퀄리티는 평범했지만 이 식당 자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늦게 가서 창문 쪽은 못 앉았는데 여러분들은 일찍 가셔서 좋은 자리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감성을 위해서는 안락함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비 오면 빗물 좀 맞아가면서 먹는 게 그런 게 여행이지. 조식을 먹고 근처 산책도 좀 했는데 여기 풍력발전소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나? 바람이 멈추진 않아요. 바닷가 쪽으로 가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좀 걷다가 쉬고 아까우니까 체크아웃 전에 수영도 잠깐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짐 때문에 다음 숙소로 갔었는데 두 번째 숙소는 M 빌리지라는 숙소였습니다. 첫 번째 숙소와는 달리 메인도로 옆에 바로 붙어있고 푸꾸옥 시내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숙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중간에 메인 건물은 오두막 같은 분위기, 숙소 내부는 정말 현대적이더라고요. 찍었던 영상을 다시 보니 너무 비슷한 컨셉의 숙소만 다녔나 싶었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기도 체크인 시간이 1시였어가지고 우선 짐만 맡겨두고 두 번째 날의 첫 일정인 선월드를 갔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남쪽 끝단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혼돈섬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늦게 일어나고 좀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출발해서 케이블카 시간도 놓쳐버렸네요. 이 케이블카역 근처도 상당히 큰 규모로 관광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 마을 전체를 유럽풍으로 꾸며놨는데 유럽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로마도 있고 무슨 시계탑도 있고. 그리고 저곳은 얼마 전에 개방했던 포토스팟 키스 브릿지입니다. 케이블카 근처로는 가게들이 많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랜드 월드보다는 좀 더 다양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연꽃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화廊도 있었고 박물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랜드 월드는 정말 숙소, 음식점, 마사지 가게, 옷가게 이렇게 4개 카테고리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입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제 갔던 그랜드월드만큼의 공실률이었습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큰 부지에 많은 건물들이 입점 하나 하지 않은 공실들이었거든요. 케이블카 주변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가게 연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대신 건물 색깔은 정말 알록달록하고 도보도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사진 찍기는 참 좋았어요. 이곳에서 웨딩 촬영이나 개인 사진을 찍으려고 장비들을 바리바리 들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사진 찍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정확히 뭐라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로마풍의 정원? 말을 걷다 보면 이런 중간중간에 포토스팟들도 있어서 괜찮았고 사람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래서 걷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있는데 해안가 쪽은 정말 바람이 미쳤습니다. 여긴 더 심해. 내 몸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찻집에 들어왔는데 정말 바람만 없어도 이렇게 편하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된달까. 케이블카를 못 탄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이쁘게 꾸며놨는데 과연 이 건물들이 얼마나 찰지 궁금하네요. 다시 1시간 운전을 해서 푸꾸옥 시내로 왔습니다. 많이 걸어다녔으니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바로 골든풋 마사지. 베트남에서 다녔던 마사지 중 이곳이 실력과 가성비 모두 최고였습니다. 규모는 매우 작아요. 가게 규모상 발 마사지는 한 6명, 그리고 바디 마사지는 한 번에 한 3, 4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마사지 샵 중에 탑 3 안에 드는 곳이었어요. 이만 보고서 발이 정말 피곤했는데 마사지 받자마자 정말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초기화된 느낌? 너무 좋아서 다음날도 마사지를 받으러 왔었는데 아마 오래 있었다면 날마다 마사지 받으러 왔을 것 같아요, 이곳에. 그리고 이 스파에서 푸꾸옥 야시장까지는 걸어서 겨우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마사지 받고 시장을 돌고 마사지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여권 케이스를 또 팔고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눈이 돌아가가지고 선물용으로 한 6개인가 샀던 것 같아요. 영어 이름도 음각을 찍어주긴 하는데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여러 개 샀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지금 살짝 후회 중인 소비 중 하나긴 합니다. 여기서 코너만 돌면 바로 푸꾸옥 야시장이 나오는데 당시 갔던 시간이 좀 늦었어서 걱정했었는데 상당히 늦게까지 열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배가 고프니까 푸꾸옥에서 유명한 크랩 하우스를 갔습니다. 베트남 물가 치고는 가격이 싸진 않은데 파스타 하나, 볶음밥 하나씩 시켰고 맛은 훌륭했습니다. 먹자마자 게살 향이 확 나는 게 피자 포피스의 게살 파스타가 연상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크랩 전문 식당이라 그런가 그것보다는 조금 고급진, 좀 더 게살 향이 진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먹방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선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야시장을 왔습니다. 밥 먹고 오니까 저녁 한 10시 반쯤 됐었는데 그래도 푸꾸옥 야시장은 공식적으로 11시까지는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늦었지만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이 더 많았습니다. 베트남 간식들도 있고 다양한 열대 과일도 있고 간식들은 여러 개를 먹어봤지만 익숙한 맛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과일도 신기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망고가 최고지. 그리고 튀김 간식거리도 있고 해산물 가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또 베트남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독특한 향과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중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린 페퍼 소스입니다. 초록색 소스인데 나트랑의 특산물인 그린 페퍼를 갈아서 라임하고 설탕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매운맛, 단맛, 신맛 모두 들어있고 라임의 상콤한 맛이 해산물과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베트남 해산물집 가면 거의 대부분 이 소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땅콩 가게가 있는데 슈슈라고 있는다고 해요. 푸꾸옥 쇼핑 리스트 찾아보면 항상 들어있는 곳인데 푸꾸옥 야시장에만 점포가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목마다 이런 서양 아저씨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프랑스 분인데 푸꾸옥 왔다가 베트남 사모님을 만나셔서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가끔 1호점에서 직접 모습을 보이고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되게 좋아서 한국어 메뉴도 있고 한국어 간판도 있습니다.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푸꾸옥에서 가장 유명한 킹콩 마트에서도 팔긴 하지만 시장에서 막 만든 땅콩이 훨씬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조그만 땅콩 샘플도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맛도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괜히 유명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푸꾸옥이 또 진주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진주로 이용한 액세서리도 참 많이 팔았습니다. 숙소를 들렸다가 밤바다를 보러 갈까 하다가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던 중에 신기하게 생긴 가게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는 몰랐고 우선 그냥 주차해봤는데 바였어요. 겉으로는 무슨 기념품점처럼 보이더라고요. 가방이나 에코백 이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다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비밀의 문으로. 이런 컨셉은 또 처음이네. 안에는 전형적인 바의 분위기였습니다. 바의 이름은 Bittersweet.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분위기는 조용했는데 그리고 메뉴는 없고 원하는 맛을 말해주면 바텐더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새콤한 맛과 단맛을 좋아하는데 딱 제가 원하는 맛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가 마감 시간이었는지 바텐더 한 명과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먹고 있었는데 혼자 맥주 마시다가 훅 가버리더라고요. 분명히 5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한 마지막 푸꾸옥의 저녁이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온 숙소는 더 운치가 있네요. 조식은 첫 번째 숙소인 오션베이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뭐 간단하게 계란, 쌀국수, 빵, 샐러드 정도만 있고요. 앞에 야자에 둘러싸여 있는 수영장이 보이는데 이런 거 보면 내가 정말 휴양 왔구나 라는 느낌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동남아지. 다음 사당을 갔습니다. 바다의 여신에게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해요. 돌 위에다 만들어진 아주 작은 사원이라 한 10분? 15분 정도면 그냥 다 돌 수 있습니다. 푸꾸옥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시내 가는 김에 겸사겸사 가는 곳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돌 사이로 파도가 부서지는 게 잠시 멍 때리고 보고 있기 좋거든요. 아니 이런 바위에도 야자수가 자란다고? 그 다음에 푸꾸옥에 있는 가장 유명한 오징어 국수 집을 왔습니다. 아주 담백하고 바다 향기 나는 국수였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가이드를 따라서 칠리 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베트남 소스엔 웬만하면 라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그렇네요. 이렇게 뽀얀 국물과 어묵, 오징어 토핑이 들어가 있고 맛은 아주 담백한 맛입니다. 향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진 않고요.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과 어린 세트 하나를 시켰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 차이가 양도 똑같고 차이는 그냥 토핑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나뉘는 듯 합니다. 어린이용 치고는 상당히 많은데 밥을 호다닥 먹고 골든스파 다시 왔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하루에 2번씩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곳 푸꾸옥에서.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푸꾸옥의 명소가 되어버린 킹콩마트 들어가 보니까 정말 웬만한 건 다 있긴 하더라고요. 먹을 거와 생필품은 기본이고 뭐 가방이나 옷, 푸꾸옥 특산물 등 뭐 크기 대비 정말 다양한 곳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여기서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꾸옥에 쇼핑몰 이런 거는 또 없으니까. 그리고 킹콩마트 건너편에 있는 심카페라는 곳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카페도 엠빌리지하고 비슷한 구조물이었는데 이게 푸꾸옥 전통 건축법인가 싶네요. 이 카페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킹콩마트 가시는 김에 여기 잠시 앉아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푸꾸옥 여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정말 좋은 영상과 정보들을 담아서 업로드하고 싶지만 제 여행을 또 즐기다 보면 중간중간 못 찍은 것도 못 간 곳도 생겨서 아쉽지만 또 영상만 생각한다면 여행 자체를 즐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봐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태국 2박 3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빨리 돌아올게요. 안녕. Before the summer has gone away.